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에 나오는 고조 사토루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는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예요.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고조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더 흡수하고 그 과정에서 진화된 특급 주령을 만나며 켄자쿠와 이타도리가 등장해 시부야 사변을 일으키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1, 2부를 먼저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에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리인데요. 이딴 소리 하지 좀 말고 오타 같은 잡다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마왕님 눈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고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고조의 앞에 이전에 많았던 조고와 고전 교류회를 습격했던 하나미, 주태구상인 초소가 등장해 공격을 했는데 그들은 모두 주먹에 영역 전열을 두르고 공격을 했기에 고조의 무아한을 중화시킬 수 있었죠. 고조는 이들이 고급 기술인 영역 전열까지 쓸 수 있다는 것에 흥미로웠는데 그 기술은 매우 까다롭기에 인간 이하의 지능을 가진 주령이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 확실히 이 주령들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걸 확신했죠. 조고와 하나미, 초소호는 그렇게 물불 안 가리고 고조에게 덤볐는데 고조는 무아한을 중화시킬 수 있는 것만으로 날 이길 수 있을 거 아니냐고 주력으로 몸을 강화시킨 뒤 아오를 활용해 그들을 좁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주변에 인간들이 많았기에 그들이 휘말려들까봐 큰 기술을 쓸 수가 없었고 그 사이에 하나미와 조고, 초소호는 뒤로 빠지게 되었죠. 고조는 벌써 도망가는 거냐고 도발을 했지만 그들은 일부러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고 고조는 뭔가 다른 수가 있는 건가 싶어 경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하철이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문이 열리자 마히토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개조인간들이 튀어나와 인간들을 무차별로 공격하기 시작했죠. 고조는 그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내면의 스쿠나가 너는 여기에 있는 인간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없으니 내게 몸을 넘긴다면 시원하게 다 쓸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조는 닥치라고 말한 뒤 인간들이 폐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무량공처를 아주 짧게 지어냈죠. 그 뒤 주변에 모두가 멈춰있는 시간 동안 개조인간들만 골라 없애버렸고 스쿠나는 그런 고조의 모습을 보고서 이건 기가 찰 정도로 미친놈이라며 경악했습니다. 그렇게 극도의 집중이 끝나고 개조인간들을 전부 다 쓸어버린 고조는 갑자기 자신의 눈앞에 어떤 이상하게 생긴 상자가 놓여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뒤쪽에는 이전에 분명히 죽었던 게토가 나와 인사를 했죠. 고조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분명히 게토가 죽은 걸 확인했다고 이건 환상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모든 감각이 그가 게토라고 알려주고 있었기에 멘탈이 마구마구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켄자쿠는 그런 고조에게 게토인 척 오랜만이라고 인사를 했고 고조는 그 순간 게토와에 있었던 일화들이 뇌리에 스치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켄자쿠가 꺼내놓은 특급 주물 옥문강이 발동이 되었고 고조는 어떤 속박에 걸려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켄자쿠는 이건 너를 봉인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놓은 선물이라며 1000년 후쯤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면 그때 보자고 했죠. 그렇게 고조의 몸에서 무언가가 옥문강으로 빨려 들어간 듯 했고 옥문강은 분명히 폐문하게 되었는데 어째선지 고조의 몸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켄자쿠는 어째서 옥문강에 봉인되지 않은 거지? 라며 당황했는데 그 순간 크크 아주 훌륭하구나 켄자쿠 라고 하며 스쿠나가 고조의 몸에서 눈을 떴죠. 켄자쿠는 고조가 자신의 본명을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는데 어째선지 고조의 몸에서 스쿠나의 주력이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조의 몸에는 두 개의 영혼이 공존했고 옥문강은 하나의 존재만 담을 수 있었기에 몸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고조만 옥문강에 봉인할 수 있었고 원칙적으로는 고조의 영혼과 몸 둘 다 봉인이 되어야 했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스쿠나의 영혼까지 들어가야 했기에 고조의 몸은 놔두고 영혼만 따로 봉인을 하게 된 거였죠. 스쿠나는 켄자쿠에게 너에게서 내 손가락의 주력이 느껴지는데 어서 내놓으라고 했고 켄자쿠는 자신이 모아놓은 손가락 6개를 스쿠나에게 넘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당신은 지금 손가락 몇 개를 모았느냐고 물었고 스쿠나는 지금 6개를 모아놓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켄자쿠는 당신에게 제안할 게 있다고 이곳에 고전의 술사들이 모여들 텐데 그 술사들을 쓸어버리면 이 손가락 6개를 다 드리겠다고 했죠. 스쿠나는 불쾌하다는 듯이 감히 건방지게 그딴 제안을 하는 거냐고 물었고 켄자쿠는 지금 일단 성금으로 손가락 3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스쿠나는 두 번 말하게 하지 말라며 번쩍이는 육안으로 켄자쿠를 노려보자 켄자쿠는 스쿠나의 기세에 쫄아
어쩔 수 없이 6개를 전부 내놓게 되었죠. 스쿠나는 내 녀석이 그런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술사들은 전부 죽여버릴 생각이었다고 하며 그 손가락을 곧바로 흡수한 뒤 많은 인간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스쿠나는 건물 옆쪽에서 자신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여고생 2명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녀들이 자신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 곧바로 그쪽으로 이동했죠. 그녀들은 게토를 따르던 주저사였는데 게토의 몸에 어떤 다른 이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았기에 게토의 절친이었던 고조에게 켄자쿠의 실체를 밝히고 그가 더 이상 게토의 시체를 능욕하지 않게끔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스쿠나는 씩 웃으며 자비 없이 그 소녀들을 베어버렸고 그녀들이 가지고 있던 손가락 2개를 흡수한 뒤 점점 완전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에 기뻐했죠. 그때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된 주술사들은 멀쩡히 살아있는 고조를 보고 안심을 했는데 스쿠나는 그런 술사들을 향해 칼을 날려 곧바로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주변 시민들이 비명을 지르자 그 소리가 듣고 싶었다며 사악하게 웃으며 근처에 있는 인간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서 술사와 주령이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서 그쪽으로 가봤죠. 그곳에는 특급 주령 다곤과 나나미 켄토, 제닌 나오비토, 제닌 마키, 후식으로 메구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의 영역 안에 있었고 메구미가 겨우겨우 자신의 영역으로 힘싸움을 하고 있었죠. 그곳에 스쿠나가 들어가 주력을 방출시키자 그 양쪽의 영역은 깨져버렸고 메구미 일행은 고조가 도와주러 왔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곤은 스쿠나를 보자마자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스쿠나는 그대로 하치를 시전해 도망가는 다곤을 갈갈기 베어 죽여버렸죠. 그 모습을 본 나오비토는 역시 고조군, 같은 3대 가문답게 훌륭한 실력을 지녔어 라고 하며 격려해주러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녀석이 3대 가문? 웃기는군 이라고 하며 카이를 시전해 나오비토의 팔을 베어버렸고 나오비토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고통스러워했죠. 나나미는 선배 이게 뭐하는 거냐고 경계를 하다가 스쿠나의 눈빛을 보고서 고조의 상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나미는 메구미와 마키에게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스쿠나는 빠르게 나나미에게 접근해 채술로 몸을 강타했죠. 나나미는 몸을 주력으로 강화해 가드를 해봤지만 스쿠나와의 주력 차이는 넘사벽이었기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메구미와 마키는 나나미의 말대로 도망치려고 했는데 스쿠나는 보내줄 줄 아느냐며 그들에게 카이를 날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후식으로 토우지가 난입해 스쿠나를 향해 발차기를 했고 스쿠나는 무한을 두르고 있지 않은 상태였기에 그대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켄자쿠 쪽에 붙은 주저사 오가미 할멈이 자신의 손자에게 토우지의 혼을 강령시켰는데 토우지는 처녀 주박이라 그 강령수를 깨고 스스로의 의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며 그 오가미 할멈과 근처에 있는 술사들을 죽이고 강한 주력에 이끌려 이곳에 온 거였죠. 그리고 하필이면 자신을 죽였던 고조가 눈앞에 있었기에 다시 한번 신명나게 싸우기 위해 뛰어들었던 거였습니다. 스쿠나는 자신이 기척을 느끼지도 못했다는 것에 재밌는 녀석이 나타났다고 생각했고 어디 실력을 보여달라며 토우지를 향해 빠르게 카이를 날렸죠. 그런데 토우지는 오감이 인간을 초월한 상태였기에 주력을 감지하는 능력이 주술사들보다도 뛰어났고 스쿠나의 카이를 본능만으로 피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스쿠나는 아주 재밌는 녀석이라고 기뻐했고 토우지는 건물 사이로 들어가 기척을 감춘 뒤 뒤쪽에서 기습해 스쿠나를 공격했죠. 과거의 고조는 자신의 육안을 의지하다가 토우지의 움직임을 놓쳤지만 스쿠나는 고조와 다르게 야수가 동물을 사냥할 때처럼 모든 감각을 곤두세우며 싸우는 타입이었기에 그 역시 본능적으로 토우지의 공격을 가드를 했습니다. 토우지는 자신의 공격이 닿자 어째서 무한을 쓰지 않는 거냐고 설마 소실된 거냐고 물었고 스쿠나는 무한이라는 기술은 성능이 좋지만 그만큼 전투의 재미를 떨어뜨리기에 일부러 해제를 했다고 했죠. 토우지는 그때보다 시간이 흘러서 내 녀석도 성격이 변한 거냐고 물었고 스쿠나는 원래 나는 싸울 때 핸디캡을 두고 싸우는 걸 즐긴다며 토우지를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스쿠나는 원래부터 채술에 엄청난 재능이 있었는데 고조의 육안을 통해 더욱 정밀하게 조정을 하자 토우지까지 압도할 정도의 강한 채술사가 되었죠. 토우지는 스쿠나의 주먹 한 방 한 방에 뼛속까지 데미지가 들어왔지만 토우지 역시 쉽게 무너지지 않았고 스쿠나에게 몇 번의 반격을 성공했습니다. 스쿠나는 이 정도로 채술이 뛰어난 인간은 1000년 전에도 본 적이 없다고 토우지에게 이름을 물어봤는데 토우지는 매우 기분 나빠하며 설마 내 이름도 기억 못하냐고 후식으로 토우지라고 밝혔죠. 스쿠나는 그 이름 꼭 기억해주겠다며 고조의 시공간 이동술로 빠르게 접근을 한 뒤 토우지에게 주먹을 뻗었고 토우지는 피할 수 없다는 것에 아까처럼 가드를 했는데 스쿠나의 주먹에 맞자 어주자의 술식이 터져나가며 토우지의 몸을 베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토우지는 강인한 내구성으로 버텼고 땅에 떨어져 있는 유은 쪽으로 이동한 뒤 스쿠나가 따라붙자
혼신의 힘을 다해 유운을 휘둘렀죠. 수쿠나는 순간적으로 팔로 가드를 했지만 엄청난 충격이 들어온다는 걸 알았고 스스로에게 카이를 써 유운을 맞은 팔을 베어내 데미지가 전체에 오는 걸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반전소식을 시연해 팔을 붙인 뒤 큰 공격을 해 빈틈이 생긴 토우지의 몸을 하치로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그의 토우지는 쓰러지게 되었고 스쿠나는 굉장한 녀석이었다고 이 녀석이 준비만 더 철저히 했다면 고조를 한 번쯤 죽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스쿠나는 다시 시선을 아까 전에 술사들에게 돌렸는데 아무래도 토우지와 싸움을 즐겼던 시간이 있었던지라 어린 술사들이 도망갔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스쿠나의 앞에 엄청난 위화감을 내뿜는 식신 마을아가 등장했고 그 마을아는 자신을 소환한 메구미를 향해 팔을 휘둘러 날려버렸습니다. 메구미는 방금 전 토우지가 스쿠나와 싸울 때 이 틈에 도망가려고 했지만 토우지에게서 뭔가의 익숙함이 느껴져 잠시 그 싸움을 바라봤는데 스쿠나가 토우지의 이름을 물었을 때 후식으로 토우지라고 밝힌 것을 듣자 그가 자신의 아버지였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였죠. 메구미는 분명히 자신의 아빠에 대해 애정이 없었지만 막상 다시 만나고 나니 묘한 감정이 생겼고 지금의 고조는 자신이 아는 고조가 아니라고 판단해 10종의 어법술 최강의 식신 마와라를 소환한 거였습니다. 스쿠나는 그 마와라를 보고서 씩 웃었고 고조 녀석이 봉인이 되니 재밌는 싸움이 풍년이로구나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오랜만에 마왕님이 직접 내레이션을 했는데 자꾸 영상마다 듣기 좋은 AI 목소리를 마다하고 마왕님의 목소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오랜만에 직접 녹음을 해봤어요. 참고로 직접 녹음에 편집을 할 경우 AI로 녹음에 편집하는 것보다 약 1.5배에서 2배의 작업시간이 더 듭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직접 더빙을 하는 걸 원하는지 아니면 AI로 바꾸고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걸 원하는지 댓글에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마왕은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